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님들보다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겁나 어머니들한테 막 뭐라고만 해가지고 도대체 아빠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아빠들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엄마들이 제대로 육아를 했을 때 잔소리 하지 말고 또 훈육을 할 때 엄마가 주 훈육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엄마가 훈육한 다음에 아이를 풀어주는 것도 엄마지 아빠가 풀어주면 안 돼. 그러면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훈육할 때는 다들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똑같은 소리를 아이한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은 엄마랑 아이 사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명심하시고 육아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 왜냐면은 아이들 뇌는 발달 과정이 다 똑같거든.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하는 대로 애들이 다 동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왜냐면은 뇌는 공식이거든. 늦던 빠르던 무조건 잘못하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히 유아 시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책을 많이 들여다 놓으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어머니들은 알고 계세요? 무슨 문제 생기는지. 그 문제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거나 또는 영어를 요구를 하거나 또 어린이집을 요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어머니는 가정보육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런 거를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은 어머님 몫이야.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거 이상한 데서 듣고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괜히 주변에서 뭐 요즘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또 자존심이 세고 열등감 강한 그런 아버님들, 이런 아버님들이 꼭 옆에 있는 애들하고 꼭 비교를 해. 그러면서 아이를 요즘 왜 영어를 안 시키니, 뭐 안 시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24개월 36개월 전에는 뭐 안 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가 36개월 이후 되면은 주변에서 애들 막 또 영어하고 돌아다니면은 또 부러운 거야. 근데 그 애들이 다 나중에 망가질 거라니까? 그러면은 아버님이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은 시켜요. 대신 아들이 망가지거나 딸이 망가졌을 때 아버님이 육아하세요. 아이가 정신병이 걸리든 모국어가 망가지든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든 아버님이 육아할 자신이 있으면은 아버님이 하세요. 진짜예요. 지금 책 육아했던 애들이 전부 내성적에 예민한 성격에 또 모든 걸 다 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상 현상이 생기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언어지연, 언어장애, 또 아빠가 책에 비쳐 있으면 애들은 자폐가 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폐 증상이 있는 애들 공통 특징들이 전부 다 아빠가 책을 좋아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혀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책을 읽혀가지고 애들이 약 30개월 넘어서부터 빈 두꺼운 책을 그냥 넘기는 이상한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근데 이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얘는 원래부터 자폐였대 라는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해. 지가 만들어 놓고 이 아이는 원래 자폐였다는 거야. 뭐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해. 책 육아들을 겁나 시켜놓고 나중에 초등학교 2, 3학년 돼가지고 경계선 지능 떨어지면은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를 이만큼 책 육아를 시켰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지. 이건 제가 겁나 뭐라고 하거든.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야. 이상한 얘기 좀 듣고 오지 마, 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육아했던 엄마보다 힘들까. 와가지고 잠깐 자기 좀 쉬어 그래 놓고서는 아이랑 같이 나가서 놀던지 집안에서 좀 놀던지, 그 쉬는 동안 엄마를 좀 쉬게 해줘야지. 와가지고 잔소리부터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많이 치우거나, 또 아빠들 중에서도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애들이 머리가 깔끔해져. 머리가 빈단 말이야. 60개월까지는 집안이 지저분해야 돼.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막 쓰레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거실에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자동차, 기차 막 이런 장난감 말고 애들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림, 물감, 또 블러, 클레이 이런 것들이 아침에 애들이 눈 떠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 큰 매트 있잖아. 그 안에 잔뜩 깔려 있어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 아이들이 언제든 다 할 수가 있어. 애들은 집중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운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과제 집착력이 생겨가지고 집중 시간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집중 시간이 늘어나야 아이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책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하는 표현 중에 책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찐따가 돼. 바보가 된단 말이야. 문해력 떨어지고 6세 이후부터 만화책 보다가 끝나버려요. 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3학년부터 책을 아예 안 읽어요. 책을 쌓아놓는 것도 안 좋고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 나가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집안 생활과 일정한 루틴에 의한 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집에 오면은 잔뜩 책만 보게 되면은 정신적 이상이 생기게 돼. 그 현상들이 좌뇌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좌우의 발달 불균형으로 인해서 좌뇌가 너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정신적 이상이 생겨버려요. 지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뇌 활동이 좌뇌로 몰리면서 애들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인격 장애가 오게 돼요. 뭐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애가 인격 장애가 오는데 그리고 아빠는 일 나가면 되고 그거는 엄마가 다 해야 되잖아. 그래놓고서 엄마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냐고. 그러면 안 돼.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못하더라도 엄마가 제대로 된 길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렇게 또 책을 사지 말라 그랬는데 책을 또 겁나게 산 거야. 엄마. 나갔다 오면 책이 증가해. 나갔다 오면 증가해. 생후 6개월부터 벌써 프레벨부터 해가지고 겁나게 사가지고 어쩔 땐 또 산후조리원부터 또 속아가지고 사가서 벌써부터 책이 막 200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갔다 오면 책이 쌓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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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됐더니 책이 1500권 돼 있어.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고 보는 거야. 갔다 오면 그럼 아빠들 열받아 버려. 그럼 어머니들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아빠들이 짜증나니까는 이제 막 잔소리 한단 말이야. 아, 또 뭐 샀냐? 뭘 또 36개월 할부로 샀냐? 이 책을 언제 다 읽냐? 책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아빠들도 있어. 그거는 아빠들이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아빠들이 짜증나는 거야. 왜 짜증나는지 알아, 엄마들? 아빠만의 공간이 없거든. 오면은 거실 전체가 아이랑 엄마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아빠들은 답답한 거야. 집에 들어오면. 그걸 나갔다 오면은 계속 쌓여있고. 이런 아빠들은 이제 잔소리를 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 강의 듣고 와가지고 책을 없애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싸운 게 있잖아. 아빠랑 싸운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교구부터 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는 36개월 벌써 할부로 끊어놨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없앤다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또 난리 나니까 애는 점점 이상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아빠랑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뭐 이제 해결을 못해서 그냥 계속 놔두는 거야. 아, 미치겠는 거지. 이거 운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 이놈 책 때문에. 계속 애들은 책만 찾는 거지. 이 임시방편으로 이제 책을 덮개를 씌우라고는 하는데 애들이 그 와중에 또 열고 또 뺀단 말이야. 이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그때 되면은 이제 이상함을 느끼는 거야, 아이가. 아, 책 중독이 왔구나. 다른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아빠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 계속 그냥 쓸데없는 책만 계속 사니까. 저걸 언제 다 읽히고 있어, 저거를.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또 책을 싫어하는 타입.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는 타입 아빠들은 집에 오면 뭐야? TV부터 킨단 말이야. 짜증나니까. 일부러 TV를 크게 키는 거야. 애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러니까는 좀 아버님들도 이제 뭐 어머님들이 만약에 책에 미쳐 있는 어머님들이 있어. 뭐 제 강의를 아빠들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엄마는 안 보고. 그럴 때는 좀 와이프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운해 활동,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커싱 맞추고 또 견문을 넓히는 이제 견문색을 좀 넓히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빠가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노산일 때가 좀 문제긴 하지. 아빠도 나이가 막 43, 44 이러면은 좀 힘들지. 집에 오면 힘들어. 그래도 하루 종일 같은 노산에 어머니들이 하는 것보다 힘들까 하고. 애 보는 게 그러니까 하루 보는 것도 솔직히 귀찮잖아 아빠들. 그러니까는 오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아이랑 1시간 정도 또 놀아줘야 엄마들이 좀 쉬니까 그런 것 좀 해주고 그리고 둘이 좀 같이 맞춰서 해주고 공부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학교 가서 해도 돼. 그리고 DNA 따라 다른데 뭐 애들이 다 공부 잘할 것 같아? 본인들은 공부 잘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옛날 공부랑 지금 공부랑 달라. 요즘 애들하고 요즘 애들 봐봐 얼마나 불쌍한데 본인이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은 알아. 근데 그거를 더 하고 싶은 본인이 해. 애들 지키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공부 더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로 편입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왜 본인이 공부 못한 거를 애들을 시키려고 그래. 치사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같이 맞춰서 좀 하고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많은 경험이 중요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야? 100권의 책을 읽어봐야 한 번 경험한 것만큼 다 안 돼. 어? 애들이 한 번 보고 한 번 경험한 게 더 이기고, 유아 시기 때는 딱 3번의 기억 초기화가 있어. 18개월, 36개월. 학교 가기 전 학습 기억은 다 날라가. 그러니까 책으로 본 기억은 다 날라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뭐만 남아? 손으로 발로 움직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의미 없는 거야. 영어 겁나게 주변에 잘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나중 되면 뭐 될 것 같아?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찐따 되는 거야, 찐따. 아버님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어?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던지. 그건 아닌 거야. 좀 잘하고, 혹시 제 강의 보고 어머님이 한다 그러면은 하도 또 이것저것 보고 막 다 했었으니까는 이제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강의를 보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게 교수들 강의랑 똑같아요. 유명한 교수들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분들이 하려는 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좀 보시고 좀 엄마랑 좀 잘 맞춰가지고 애랑 좀 재밌게 보내라는 거야. 내가 뭐 애들하고 공부시키라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라는 거야. 그게 잘못됐나? 그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응. 애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 그거 어차피 아빠는 알잖아. 어차피 애들 남자애들이면은 사이 안 좋으면 6살이면 끝이고 여자애들 사춘기 오면 아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나마 좀 재밌게 지냈던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가 컨트롤 해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다시 딸내미들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다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아빠가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3학년 이후부터 아빠랑의 관계는 끝이야. 어? 그냥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짐이야, 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고 싶어요? 왔는데 마누라도 안 반겨줘. 애들도 나를 안 반겨줘. 재미가 없잖아. 그런 삶을 살고 싶냐고. 어? 애들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 행복하게.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애들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애들하고 재밌게 즐기고 애가 블록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만들어주고 또 아이가 장기 하고 싶으면 장기 같이 더 주고 애들이 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고 남자애들 같으면 나가서 축구 하든지 공놀이 하든지 딸내미면은 나가가지고 배드민턴 좀 치고 그런 거 좀 하라고요. 하루에 30분, 1시간은 그거 좀 해줘야 엄마가 좀 쉴 거 아니여. 내가 엄마들한테 내가 엄청나게 숙제를 줬는데 아빠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그렇게 좀 해주고 지금도 막 공부에 미쳐있는 아빠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그거 하다가 지금 망가진 애들 내가 상담하고 있는 중이니까 괜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확 던지게 하지 말고 또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응? 본인이 원해서 했으면은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육아를 해야지. 그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맞는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아빠가 하든지 그러면은 그 공부시키고 싶으면은. 근데 봐봐 애들 어떻게 되나. 내가 딱 봐도 엄마가 공부에 미치는 거랑 아빠가 공부에 미치는 거랑 이게 달라. 아빠가 공부에 미치면 애들 정신병 걸려요. 그냥 일반 정신병이 아니라 거의 조현병 끝까지 가고 애들이 진짜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아. 진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런 상태가 돼요. 엄마가 너무 미쳐 있으면은 아빠가 중간에 중재를 하지만은 아빠가 미쳐 있으면 엄마도 뭐라고 뭐 하질 못하고 아이들도 그냥 주눅들어 살아. 그러면은 애들 20살 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아빠야. 아빠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요양병원 보내버리고 말아. 진짜 그런다니까? 아니면 집 나가. 20살 되면 아빠 보기 싫다고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서 엄마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은 뭐 맞춰주고 지금 와이프분이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잘 좀 설득해 봐요. 엄마들 중에서도 제 와이프분들 중에서 지금 공부에 미쳐가지고 그냥 무슨 챌린지 한다고 애를 그냥 집에 갖다 놓고 가둬놓고 그냥 책만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읽히는 엄마들이 있어. 애 정신병 걸리라고. 그런 엄마들도 있고 갑자기 뭐 영유를 간다 그러면은 좀 뜯어 말려봐. 하여튼 이걸로 끝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들 잘 보고 그리고 학령기도 마찬가지야. 국어는 웬만하면 엄마가 맡고 수학은 아빠가 맡아가지고 1, 2, 3, 4학년까지는 둘이 분할해가지고 아이를 좀 나눠서 가르쳐봐. 엄마 혼자 다 해서 특히 수학 가르칠 때 엄마 가르치면 애들 다 수학 다 적으니까 아빠가 그나마 좀 알잖아.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는 수학은 웬만하면 아빠가 좀 하고 국어는 엄마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나눠가지고 사회는 사회든 과학이든 아빠가 사회를 자신 있으면은 아빠가 사회 과학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지.
엄마 육아하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공부 쪽 관련돼서는 아빠가 학교 갔을 때는 좀 이해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이랑 싸울 것 같다 그러면 뭐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 과외를 부른다든지 뭐 다른 걸 이용을 해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